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거부하면 하나님은 다음에 또 기회를 주지만 그 시간 동안 지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면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사명지고 사역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배경사진은 사실은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기사에 나온 거예요. 저렇게 십자가가 많다는 거죠. 십자가가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교회 욕을 먹잖아요. 이렇게 귀족스럽게 있고 다들 뭐 빈부격차 이런 걸 따지잖아요. 부르주와 프롤레타리아로. 자, 이런 구조로 넘어갔어요. 시간이 짧으니까. 교회 내부의 적이 이제 제가 정리했을 때 이제 내부의 적, 외부의 적을 합치면 저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젠더 동성애 성혁명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내부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성공주의에 빠져있고 당대주의의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고 교회가 연합이 안 되고 개교회로 가고 그러면서도 외부로 공격이 막 들어와요. 영권신화, 혼합주의, 이단, 기독교 세력, 이성주의, 페미니즘 인문학적으로 너무 많이 공격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인문학을 해요. 목사님들이. 저는 사회학, 인문학에 질려갖고 배설물처럼 여겨서 신학을 왔는데 이 목사님들이 거꾸로 무식해갖고 열등감이 있어갖고 제가 꿈꾸는 얘기를 할게요. 제가 꿈을 너무 많이 꾸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유명한 작가를 제가 등단 작가잖아요. 제가 그걸 모시고 제가 차 운전에 갔는데 그 꿈에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절벽으로 차가 서 올라가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절벽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돌아와서 가는데 저기 목적지가 보이는데 제가 꿈에서 얼마나 똥냄새가 진하게 났는지 수백 년 묵은 똥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갔어요. 가보니까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 책을 내면 저자가 책을 납본해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책을 내서 들어가는 납본으로 가는 자리에 이 사람이 책을 내는 거를 책을 납본해서 그 시인, 유명 시인인데 그분이 내는 거를 보여주고 꿈을 깼어요. 사실 문학하는 사람들은 뭐 세계적인 상, 인정받는 상, 노벨상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똥이 절어갖고 수백 년 묵은 똥이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바울이 말한 그 헬라 철학을 다 배설물처럼 연결해야 되는데 이제 버렸던 걸 다시 똥을 입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인문학을 좀 최근 몇 권 읽었더니 대단히 의식한 척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볼 때 통탄스러운 거예요. 저는 작가로서 정말 통탄스러워요. 이런 못 넘겼어요. 이제 이런 얘기 더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우리 빨간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회적인 주장이나 요구를 개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 밑에 빨간 거 시민사회단체는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적인 중립의 사안의 해결을 개진한다. 정부나 기업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공론장에 개진하고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 비정부 조직이라고 얘기하죠. NGO, 그 다음에 시민사회 조직이다. 자, 우리 시민사회단체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 시민사회단체는 자발성과 비영리성과 공익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좌파들은 돈 벌기 위해서 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우파라고 하는 보수적인 건강한 자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애국 시민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민활동할 때 뭐 자기 영예를 위해서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이거 잘 생각해야 되니까 넘겨주시고. 자, 우리가 열심히 하는 시민활동은 이제 아카데미에서 좀 보여준 거지만 이제 우리 MBC의 라이오네시스 저런 노래가 지금 아직도 언제든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방영이 될 수 있고 노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저 노래를 들으면 느끼해요. 남자들, 못생긴 남자들이 아이돌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인권위에서 제가 4년 동안 최영희 인권위원장 쫓아나갈 때까지 열심히 싸워서 최영희 위원장이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서 이임식도 못하고 쓰러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송던 위원장이 들어온 건데 송던 위원장도 지금 얼마 못 가고 이제 쓰러질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유엔의 밑에서 하부구조로 이제 각국에 들어갔는데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몰라요. 모든 대한민국의 언론, 정치, 국가의 모든 통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아닌 독립적 국가기관에 불과하지만 계속 공고 조치를 해요.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헌법 개정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막았잖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국가인권위가 헌법기관이 되버리면요 우리나라 그냥 끝나는 400원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나 막아갖고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반대해서 도저히 헌법 개정까지 못 가겠다 해서 손을 뺐어요. 가만히 있으면 밟힙니다.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신앙의 덕목으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추고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되지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듯이 대항을 해야 돼요. 대항하지 않으면 교회가 먹히게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냥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막으면 앞서서 나서면 막아낼 줄 믿습니다. 이런 동성애 코드 지금 저쪽에서는 뭐 그제도 제가 상무 전화도 받고 뭐 계속 연락이 오는데 이제 방영이 끝났으니 시위 그만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저한테 연락이 올까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긴 씨가 얼마나 힘이 있냐면 좌파들은 무너뜨릴 때 MBC 이사 집 앞에 가서 쳐들어갔고요. 이재용 회장 집 앞에서 고기 불판 구워 먹으면서 괴롭혀요. 그러면 다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거꾸로 역용을 해야 돼요. 좌파들의 수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도 더 점잖게 집요하게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끈기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현장에 싸워서 이깁니다. 없는 길이 열려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고 언젠가는 OTT 상에서 SNS 상에서 싹 없어질 때까지 우리 계속 할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남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 쿠팡으로 넘어가서 이제 기자회견했던 거, 집회했던 게 그냥 삭제가 됐어요. 경고 한번 넘었어요. 저작권 2번 이제 더하면 저는 계속 또 2개가 폭파됐는데 이번에 세계인 크수 또 폭파될지 몰라요. 넘겨주시고 학생인권자들이 열심히 많은 분들이 싸우고 계셔요. 여기 계신 분들 있죠? 자 다음 그 다음 장 교육과정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싸웠어요. 자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영웅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선교지에서 이름 없이 귀도 없이 싸우는 열심히 헌신한 선교사님 여러분 알고 있는 분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이나 아는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분 외에 무명의 수많은 영웅들이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름 없어도 저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동성애 LGBT 쓰나미가 너무 흘러오는데 이 쓰나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독일군 지금 후쿠시마 가운데 그것도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동성애 LGBT 쓰나미가 넘어올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넘겨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신활동가 양사 아카데미 상세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6.8 학생운동이다. 그래서 저거를 학생혁명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스토널 라이트, 스토널 폭동이에요. 우리는 저쪽에서 자꾸 쓰는 용어에 길들여져요. 스토널 항쟁, 얼마나 멋있어요. 폭동과 항쟁이 같아요. 언어가 조심해야 돼요. 글로벌 스탠다드 안 맞아요.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도 우리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을 막 쓰고 6.8 학생 운동이죠. 혁명이라는 것은 레볼루션은 체제를 바꾸는 정치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체제는 못 바꿨지만 문화적으로는 성공한 문화혁명적으로는 됐지만 정치 체제는 못 바꿨어요. 저때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자, 방해 없이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것은 마오쩌둥, 오택동을
지지했고 호치민을 지지하고 체 게바라라고 하는 중남미의 혁명가를 지지했습니다. 중남미에서 해방신학이 나온 계기는 중심부와 주변부,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중심부가 착취하니까 착취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변부를 뒤집어주자. 그래서 거기에 계급혁명 투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이름 아래서 마르크시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방신학이 오늘날 퀴어신학과 똑같이 이단성을 갖고 있는 거죠. 문제가 많죠. 넘겨주시고. 그 이후로 저들이 체제를 못 바꿨지만 전 세계를 다 들어갔어요. 유엔으로 들어갔죠. 언론계로 들어갔죠. 기업으로 들어갔죠. 국가, 기관, 학자들, 정치인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한번 얼마 전에 회의 갔다 와서 이민총을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위험한 거예요. 이미 유럽은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는데 얼마나 지금 유럽은 심각한지 아세요? 우리 자국민이 테러를 당하고 집단 강간을 당하고 구루민 성범죄로 영국에서 500명이 2000명이 이렇게 윤곽을 당해도 경찰 공권력이 기회를 못해요. 이런 무서운 나라, 동성애 성혁명 이 문제뿐이 아니라 이 다문화주의의 위험성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차경원 집권의 두 가지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스토너 라이트, 스토너 폭동이 69년도에 그리니치,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에 스톤월 인이라는 게이바가 있어요. LGBT들이 다 거기서 즐거웠고 그 당시 불법이었는데도 경찰한테 뇌물을 주고 마피아랑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경찰이 심시원 들어가서 돈 뜯으러 가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뜯으러 가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가 발생하죠. 두들겨 패면서 끌어내고 돈 뜯어가니까. 그리고 사람을 망신 주고. 시민들이 이걸 보고 그날따라 분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인권을 절대로 동성애자들이든 그들에게 인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들도 인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자기들만 특별히 우대 정책을 펴달라, 어퍼머티브 액션에 의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지, 세계인권선언에 비춘 보편인권은 주장해야지 저들만의 인권은 안 된다. 넘기시고, 시간이 빨리 가니까 넘기시고, 저게 폭동이 일어나서 확장이 돼서 쫙 이렇게 확장이 돼서 1년 후에 게이 프라이드가 행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69년 1년 후인 70년 6월 28일 날 게이 프라이드 그리고 퍼레이드가 벌어진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난리가 나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이제는 저게 하나의 상업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기를 원하는데 이미 텔아비브에서는 20만 30만 명이 모이는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유명해요. 그러다가 작년인가요? 작년 예루살렘에서까지 저 행사를 했어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대한민국 세상에 성지라는 거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남녀 증경제예요. 사실은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적 순결을 별로 중시 여기지 않아요. 그냥 같이 군대에서 뒹구니까 그냥 자유롭게 프리섹스를 하고 그 중에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이 한 1만 명 있는데 그들은 순결하게 지키려고 하고 핍박을 받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저 이스라엘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 환란 시대를 주는 거죠. 넘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론토에 고추도 다니고 막 고추도 여기 다니고 막 그래요. 여기 이제 중간에 여기 보면 이제 토론토. 그냥 갑자기 행진이 쭉 보면요, 막 군악 악기도 가고 아이들도 지나가다가 애들도 막 보다가 갑자기 고추다리 아저씨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낸 아줌마들이 아가씨들이 다 드러낸 거 애들이 뭐냐면 쇼크를 받아요. 아이들이 서 있는 눈높이랑 어른들 거기랑 같이 마주치는 사진도 있어요. 얼마나 쇼크예요. 저런 걸 보니까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반대하면 위압감을 느껴요. 정치 선전 프로파간다예요. 정치 선전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정치 목적으로. 왜?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려야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이 오니까. 넘겨주세요. 우리나라 2000년부터 시작이 되겠죠. 넘겨주시고. 자, 저 장악하고 있는 유엔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를 압박을 하고 있다. 제가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한참 걸렸는데 이 중에서 이미 뚫렸어요.
병역법 88조 5조 1항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책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정위원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졌어요. 이제 그 밑에 형법 269조 270조 낙태죄 지금 아직 새로운 법이 안 생기고 낙태죄가 위헌 판결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낙태도 죄가 아니에요. 법이 없어요 지금. 이런 안타까운 문제. 이걸 누가 만드느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해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준으로 하급심 1심부터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법 연구를 비롯한 인권법 연구, 국제법 연구를 하는 저쪽 글로벌리스트와 연관된 사람들이 인권을 동성애자, 저론적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급심의 판사들이 헌법에 반하는 하극상의 판결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요. 그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자. 아니에요. 나중에 구성원을 바꿔야 돼요. 미국에서도 로비 1973년도에 낙태법 3분기, 3세메스터 3분기에서 1분, 1~3분기 외에는 위헌으로 이거는 아니다, 합법이다 하고 한 것이 위헌 판결이 그때 됐었는데 이게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왜? 트럼프가 이걸 보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를 갈아치워버리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게 있다. 이걸 사법 적극주의라고 한다. 이걸 좀 넘겨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공산주의가 변형되고 있는 원래 이미 문화 막시즘이라고 그러죠. 네오마르크시즘이 신마크시즘이 세상을 장악하고 미국에서도 사회학자나 모든 학자들이 자기는 사회주의 마크시스트, 마르크시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보면요, 자본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이 뭐예요? 경제 관점으로 보면 자본주의 반대로 공산주의죠. 자본주의에서 꼽힌 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번성이 되면서 모든 것을 개인이 아닌 국가나 사회 체제가 다 장악하고 개선시켜야 된다. 아까 말하는 뭐 지원을 막 해줘야 된다.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 국가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개인 가정도 다 이런 국가 전체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수없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 저 수많은 법들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됐죠.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될 뻔에다가 막았잖아요. 우리 고건수 목사님 열심히 또 같이 막는데 애쓰고 계셔서 보이지 않게 이런 것들이 막아져야 되는데 주민자치법의 7조가 거기에 보면 이미 민의차별금지법이 들어가 있어요. 마을 공동체에서 그 마을 사람 아니어도 교사, 모든 직장인들도 다 마을 주민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다 배제시키게 만들어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그나마 마을 주민자치기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대통령실에도 이것이 알려져서 이제 좀 비껴가도록 만들고 있다. 우리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저기 5.18 민주운동법부터 해서 유공자를 기려야 되는데 유공자 아는 사람 없잖아요. 수도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이 법은 계속 여기 늘어날 거예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세력들이 희한하게 모든 동성애를 반대하든 어떤 것을 이슬람을 반대하든 배후에 누가 있냐면 민노총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전교조도 민노총이라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자금줄이 거기서 나와요. 민노총은 공개적으로 막 그냥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도 거기다 핵심 간부를 집어넣잖아요. 북한의 지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랑 싸우는 대상이 사실은 동성애 반대운동 하는데 막상 들어가면 막 뽑으면 어마어마한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자라는 사람.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워야 돼요. 반대하는 여러분 피켓팅하는 게 저쪽한테 눈에 가시예요. 자격금지법 통과되면 우리 다 감옥 가야 돼요. 가고 돼 있죠? 없어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고사되고 빨리 하면은 빨리 하나님 주님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물이 뜨거워지면 나중에 고기가 튀어나오지 못하고 죽듯이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우리는 서서히 죽어갈 뿐이지 시간의 문제이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악한 세상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활동이 필요하다. 넘겨주시고요.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세계 인권이 저렇게 쭉 왜곡이 되어 왔다. 이런 내용을 흐름을 좀 알아요. 인권선언 48년, 교류 50년선, 또 프랑스 인파운동, 저기 이제 파리 원칙이 91년, 비엔나 인권선언 94년도에 각국이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 기구를 만들려고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유엔이 압력을 넣어서 우리나라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 만들어지고 여성부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성가족부 전신. 그 다음에 4차 세계 여성대. 저게 벌써 얼마나 됐어요? 지금 뭐 20년 다 돼가잖아요. 30년 거의 다 돼가나요? 1, 2, 3, 4차는 싹 가다가 4차 이후 5차가 안 열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목적 달성을 한 거예요, 거의. 젠더 메인스트리밍, 성주의화 정책으로 인해서 각국의 성인지 예산 들어오고 막 이렇게 성인지로 재편시켜버리는 거예요. 남녀 신체 섹스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사회적 성, 문화적 성이 젠더에 의해서 재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것이 이미 우리나라 국가정책, 교육부 정책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야카르타 원칙은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을 젠더 퀴어 관점에서 성소수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권을 재편시켜버린 거예요. 저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비엔나 지들이 합의도 안 된 것도 비엔나에서 그냥 자기들이 그냥 선포하고 나갔는데 필시주의,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압박을 느끼고 있고 언론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나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도에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서 모든 성소수자나 외국인들에 대한 범죄 다 삭제시키고 빼는 거예요. 동성애자와 이제와 연관성, 유병률과의 관계성 다 빼버려요. 인권침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공된 가짜 정보, 가짜 뉴스가 계속 들려오니까 사람들은 쇠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뉴스 계속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가짜 뉴스 알아요. 계속 들어보세요. 저게 맞나? 더 들어보세요. 그래, 그게 맞나 봐. 근데 어린아이들은 분별력 없으니까 교육받은 대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언론이 이 짓을 하니까 우리가 막아야죠. 넘겨주시고요. 이런 거 상세한 건 나중에. 이런 광범한 동성애 영역도 있다. 이 영역에 다 인재가 필요한데 오늘 김영준 변호사님, 우리 아이 지켜줄게 출판한 김영준 변호사님과 그 아내 오늘 만나서 교제 나누고 사진 찍고 왔어요. 그런 주변에 29일에도 와서 발언 좀 하라고. 그동안에 조금 군인권 정도로 이렇게 한번 모임 왔었는데 너무 바빠갖고 2년간 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이렇게 글을 썼다니까 너무너무 훌륭한데 저도 책을 읽어볼 거예요. 넘겨주시고. 이런 영역에 다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LGBT가 이제 세력화 흐름을 가는 데 있어서 이거 하나하나를 쭉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뭐 다음에 이제 강의에 이제 하시고 이런 것을 시민활동가 아카데미에서 만드는데 프랑스 운동, 스토널 게이 프라이드, 앤드루 마이클 설리반이라는 위증 간첩, 이중 간첩, 트로이 목마 자료를 쓴 저 사람이 공화당 게이다, 공화당을 위해서 게이인 사람이 결혼 전략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법 적극주의, 동성결혼을 우리가 합법하지만 불법이 된 건 합법이죠. 우리나라는 아예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성혼 제도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게 있다. 사법 적극주의로 국민 여론이 안 되니까 다 재판을 넘기는 거예요. 재판으로. 그래서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사법 정의가 바로 서야만, 그리고 인적 구성원을 물갈이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 다 불리한 판결을 받아요. 왜? 그 사람들이 다 판결을 다수로 때리니까 무서운 거예요. 넘겨주시고. 자, 이런 공산주의, 그 유명한 막스, 엥겔스, 스탈린, 블라디미르, 레닌, 히틀러, 얼마나 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인류를 파멸시키느냐 악명을 높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런 사람이 역사책에 나온다고 어린아이들이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게이 프라이드 이렇게 할 때 외국에서는 사탄 숭배자들도 자기들 피켓 들고 퍼레이드 행진에 동참을 해요. 그냥 온통 잡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반기독교 세력이 똘똘 뭉쳐서 누구를 공격해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저 기운이 싹 트면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저항하면 덜 당해요. 그럼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저항하실 거예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 베르른 나이, 성정치, 성혁명, 성장이라는 세 권의 그 책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오르가즘의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아주 심오하게 써놨어요. 그리고 성을 자유시키기 위해서 성의 자유, 오르가즘을 달성시켜 성의 자유를 누려야만이 공산주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도구로서 성을 쓰는 거예요. 성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성을 절제시키고 아이들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쟤네들은 무조건 다 그냥 남발하고 방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걸 이어받은 게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렇게 해갖고 다 타락하는 거예요. 젠더 트러블, 저 여자가 레즈비언인데 저 사람은 또 이슬람을 또 지지해요.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좀 정신 나간 여자예요. 안토니오 그라우치 감옥에서 보낸 책 한 30여 개를 분량을 나중에 후대에서 정리해서 기동전, 진취전 추구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말도 안 되는 통계 왜곡을 하는 알프레드 힐제이가 왜곡한 동성애자가 엄청 많다. 말도 안 되는 그 통계 왜곡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안 해요, 실제로. 네, 넘겨주시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우리 다음 교회 풍경 와서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신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이 공중권세자는 사탄의 세력과 싸움. 주님 오실 날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다음 장. 우리의 싸움 대상 이것도 말고 수도 없는데 우리 정치 영역에 있죠. 경제 영역, 언론, 문화, 예술, 교육 이거 말고도 굉장히 광범한 영역이 다 비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모든 그 독극물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들이 저항을 하고 이 세력이 더욱 힘을 얻지 못하도록 브레이크 장치를 해야 된다. 이게 시민운동입니다. 활동가 역할이다. 다음 장. 그래서 한국교회, 개교회, 성도, 반동성애단체들이 기독교인들이 연대하고 일반 시민들과 합세해서 이 운동을 막지 않으면 기독교인만 막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갈라치기 전법을 썼어요. 동성결혼이 왜 제도화가 합법화가 됐냐면 미국 교회가 2015년도에 동성결혼이 대법원에서 5대4로 판결이 합법화될 때 그 당시에 여론조사한 퓨 리서치 센터에서 여론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상당수의 장로교, 감리교, 그 주류 복음주의권이라고 해요. 보수주의권이 60%, 70% 동성교를 다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지금 기독교 좌파들이 말도 안 되는 저들을 무조건 인권으로 보고 저들이 인권이 있는 건 맞지만 저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타고난 선천적 인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인정해 주라. 성경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저들은 이 동성애 운동을 반대하는 미국의 기독교인들을 딱 갈라쳤어요. 뭐라고요? 근본주의자들. 근본주의가 복음주의랑 별로 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근본주의라고 레이블링을 해버리면요. 펀더멘탈리스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꼴통 보수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함부로 나가 꼴통 아닌데 점잖은 기독교인인데 나도 세상 사람들이 좀 인정하는 우아한 크리스찬인데 정신 나간 소리네. 우아한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전쟁이 많은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아하고 화장하고 싸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화장도 안 하지 말는 게 아니고 왜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시민활동가 양사 아카데미로 시작했는데 감사해요. 이게 이제 9월 중순에 이제 시작할 거예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료식을 20몇 분이 수료식을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도 수료하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시민활동가를 좀 더 체계 있게 배우고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번 자 우리 한번 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2일 시민활동가 양성아카데미에서 와서 배우는 힘을 얻고 시민활동가 뭔지를 알고 또 이론과 체계를 갖추고 나면 어디에 가서 서든지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